네, 모필입니다. 1편인 갤럭시 폴드4의 언박싱 영상과 초기 불량 진단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플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갤럭시 플립4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 준비한 제품은 갤럭시 Z 플립4 블루 색상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게 우리 멤버십 구독자분인 하랑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촬영만 한 다음에 제가 또 빨리 보내드려야 해요. 먼저 박스를 한번 볼까요? 박스는 사실상 볼 게 없죠. 어느 순간부터 박스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이 얇은 박스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언박싱 간단하게 해보고 구매하자마자 체크해야 될 초기 불량 진단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뜯어볼게요. 얼마나 잘 나왔을까? 오, 역시 언박싱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새 핸드폰은 언제나 이쁘다. 일단 블루 색상인데 일단은 저는 플립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블루 색상보다는 약간 하늘색에 좀 더 가까운 색상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폴드4 언박싱 할 때도 느꼈던 점인데 제가 비스포크 냉장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스포크 냉장고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일단 핸드폰은 내려놓고요. 구성품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뜯어보면 폴드4와 동일하게 유심과 케이블 그리고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는 없어요. 이제는 다 적응되셨겠죠. 이렇게 적응을 시켜버리는 대기업들 아주 칭찬합니다. 네. 자, 비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을 뜯어볼까요? 여기 밑에 화살표 요거 장갑을 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역시 내부 필름은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플립 3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 플립 3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달라진 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일단 힌지가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티가 확실히 나네요. 정말 확실히 납니다. 근데 폴드는 힌지가 줄어들면서 외부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주었지만 사실상 플립은 힌지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에는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접었을 때의 확실히 그립감 자체가 다릅니다. 훨씬 더 얇아졌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화면에서 잘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유광이에요. 유광이고 요건 무광이거든요. 이것도 비스포크 냉장고에도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거든요. 그냥 딱 그거예요. 딱 같은 소재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다르죠. 프레임도 갤럭시 플립 4는 플립 3에 비해서 좀 더 빛이 나죠. 훨씬 더 저는 이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폴드 4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아이폰을 접는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래도 그동안 삼성 기기들이 내세웠던 디자인 여기서 좀 더 뭔가 애플과 비슷하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나온다면 이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확실히 좋네요. 비싼 폰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플립 3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아마 그냥 스펙상으로 한 4g 정도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느끼기에는 힘들죠. 그냥 거의 동일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 굉장히 간단하죠. 뭐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서 그렇게 크게 볼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첫 인상도 플립 3와 달라진 점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플립 4 구매하신 분들 구매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초기 불량 진단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삼성 갤럭시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자, 초기 세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기 설정은 스킵을 했고요. 자, 일단은 초기 불량 진단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해도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무조건 교품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 거의 이틀 동안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제품에 이상이 있다라는 사례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온 겁니다.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서비스 센터의 정책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이거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 요거 참고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폴딩을 체크해야죠.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언박싱하면서 접었다 펴봤는데 일단 이 제품은 폴딩에는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폴딩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고 적당한 뻑뻑함이 아닌 고장을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뻑뻑하다고 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걱서걱 소리가 또 난다고 합니다. 이 서걱서걱 소리는 힌지 내부의 브러쉬의 소리일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와 다르게 이런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처음에 필 때 쩍쩍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내부에 접착이 떨어져서 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좀 이따 또 체크를 해볼 텐데,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접착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부드럽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뭔가에 걸리듯 드르륵 거리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럴 때는 힌지 불량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프리스탑 구간에서 요거는 힘이 이렇게 받쳐주죠. 장력으로 인해서 받쳐주는데 매가리 없이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이런 상태에서 힘이 없이 뒤로 넘어간다든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 본체를 잡아주시고요. 힌지를 위아래로 이렇게 문질러서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힌지 자체가 흔들리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사례가 또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단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림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이것도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외관 디자인 봐야 되죠. 이 부분은 플립4라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핸드폰이든 모두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부에 스크래치나 찍힘, 도장까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실 때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빛을 비춰가면서 여러 각도로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뒷판 이상 없고요. 뒤에 외부 디스플레이 쪽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테두리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까짐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버튼들 사이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외부에도 일단은 결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메인 디스플레이 볼게요. 메인 디스플레이에 뭐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도 보셔야 되죠. 카메라 안에 먼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틈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렌즈 안에 있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 안에 먼지가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카메라 렌즈도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거 디스플레이 이제 만져보면은 아실 거예요. 살짝씩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요. 근데 약간 기포 소리가 나거나 눌렀을 때 쩍쩍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접착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해야겠죠. 이 제품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필름이 장착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필름이 잘 붙었는지도, 기포가 있는지, 또 좌우 간격, 상하 간격은 맞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요건 체크하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화면을 켜고 흰색 배경으로 바꾼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은 좀 더 필름이 잘 붙었는지 체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폴드 때도 했었죠. 힌지 밸런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위아래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해요. 힌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인데 위아래가 오차가 없이 딱 맞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대보면 되겠죠. 이상 없이 딱 붙죠. 이러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힌지 캡 분량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단 힌지 캡이 무엇이냐, 여기 옆에 보시면 고무로 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고무가 박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접을 때 이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고무가 팽팽하게 펴져 있거든요. 그럼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접혀 있을 때 고무 캡이 울어버리면 틈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힌지의 보호 캡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센터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제품도 이상이 없어요. 딱 밀착되어서 잘 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 막 뾰족한 거나 손톱으로 이렇게 들면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힌지 쪽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체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체크하실 때는 흰 화면으로 해두고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멍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흰 줄이나 검은 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는 딱 보면 티가 날 정도의 초기 불량일 거라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모서리 쪽이나 가운데 힌지 쪽을 잘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 균일도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조명을 다 꺼주시고 밝기를 최저로 낮춰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화면이 고르지 않고 한쪽 또는 전체가 핑크색이나 녹색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상이 없죠? 이러면은 패스를 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화면 색감을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자막으로 띄워드리는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뜰 겁니다. 일단 불량화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픽셀을 하나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불량 화소를 찾는 겁니다. 색깔별로. 이것도 여러 각도로 돌려가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량 화소가 있는 경우에는 딱 티가 난다고 해요.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면은 디스플레이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터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는 전화로 들어가셔서 별샵 0별샵, 자, 이렇게 들어가면 터치라고 있어요. 이렇게 터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장갑을 껴가지고 잘 안 될 텐데, 여기 네모난 칸을 전부 다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터치를 하면서 색칠이 눌러도 안 되는 곳이 있으면 터치 불량이겠죠. 색칠 놀이를 간단하게 해주면 이러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터치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터치 불량이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동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바이브레이션을 누르면 진동이 이렇게 오거든요. 진동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외부 버튼도 물론 체크를 당연히 해야겠죠. 볼륨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륨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눌러보시고 이상 없고요. 쭉 눌러서 또 눌리는지 보고 이상 없죠. 여기 지문 인식 버튼, 디스플레이 끄고 킬 수 있는 버튼,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 테스트 해볼게요. 자, 카메라 체크는 렌즈를 체크하는 건데, 자, 지금은 이 아래 거 광각 렌즈, 그냥 일반 표준적으로 쓰이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거를 이렇게 터치를 실제로 해보면서 잘 작동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초광각 렌즈는 위에 렌즈를 막는 거겠죠. 지금은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요 0.5 버튼을 누르면 초광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 렌즈를 막아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렌즈도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전면 카메라도 체크를 해야겠죠. 전면 카메라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또 손을 들면 바로 사진이 찍혀버립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 체크도 해야겠죠. 플래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손전등을 켜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유심까지 등록을 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삼성 멤버스 어플 들어가면요, 도움받기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서 자가 진단에서 테스트 항목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로그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막으로 대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유심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모바일 네트워크 체크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연결이 잘 되는지도 꼭 와이파이를 잡아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블루투스도 실제로 잡아보면서 블루투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초기에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가진단 안에서 여러 가지 센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GPS, 그리고 가속도계, 압력 센서, 자이로스코프, 조도 센서, 자기장 센서까지 전부 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NFC가 잘 작동하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문 인식을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안 하셨더라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정에 생체 인식 및 보안, 그리고 지문 탭에 들어가셔서 지문 등록까지, 지문은 이 버튼으로 하는 겁니다. 이 버튼이 지문을 잘 인식하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스피커와 마이크도 체크해야겠죠. 스피커는 영상을 하나 틀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시면 폴드 케이스는 그린 없대요. 블랙하고 샌드만 있네요. 소리가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스피커를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는 음성 녹음에 들어가셔서 녹음을 실제로 해보면서 마이크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장, 재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이크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센서 중에서 근접 센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유심히 연결 안 돼 있어서 통화가 불가하지만, 통화를 거신 다음에 전화를 할 때 얼굴이 근접하게 되면은 이 화면을 자동으로 꺼주는 근접 센서가 있어요. 그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불량이라면 화면이 계속 켜져 있게 되고 얼굴로 계속 디스플레이를 통화 중에 누르게 되겠죠.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크하게 되겠지만 유선 충전과 무선 충전이 잘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PC와 이 핸드폰을 연결해서 연결이 잘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상태라는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상태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사실상 초기 불량 진단은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간략하게 저도 이 제품으로 해봤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이 기기를 잠깐 빌려주신 하랑님에게 안전하게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갤럭시 폴드 4 1편에 이어서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를 가지고 2편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양품을 잘 받으셨나요? 이 핸드폰, 폴더블 폰 비싸죠?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귀찮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초기 불량 진단을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시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